벌써 지금 3차례나 유찰이 돼서 지금 감정가 12억 7,748만원에 나왔는데 4억 3,817만 6천원이 최저 경매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당 47만원 정도, 이제 900평 정도의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 습관. 이 땅이 좀 경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봐서 뭐 허가가 나면 도면대로 할 수 있고 불어나면. 네, 안녕하세요. 전국 방방곳곳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물건은요, 경매 물건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표선면에 위치한 경매 물건인데요. 지금 전면에 앞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900평 정도로 나와 있는 토지고, 현재 보시면은 앞에 길탈하게 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옆라인 쪽으로도 지금 현황도로가 나와 있는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도로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쪽 전면으로는 길게 국유지 도로를 잘 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장을 좀 보여드리면요, 앞에 보시면은 왕복 2차선 도로 꽤 넓게 예쁘게 잘 물려 있는 걸 볼 수 있고, 9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앞에 가운데다가 길을 내서 필지 개발을 해서 투자를 좀 극대화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전경도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보이고요. 네, 지도를 좀 크게 한번 보면은 근처에 뭐 버스가 다니는 생활도로도 인근에 있고, 뭐 하나로마트도 있고, 음리사무소가 인근에 있고, 사람들이 현재 많이 거주를 하는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도 토지를 매수하실 때 상수도 하수도 문제를 굉장히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근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와 오수관도 인근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좀 제주도 전역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분홍색이 우리의 경매 물건입니다. 제주도에서 표선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표선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호재죠. 성산에 이제 제2공항이 생깁니다. 제2공항 예정지랑 상당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표선 같은 경우에는 이 97번 도로를 굉장히 크게 물고 있습니다. 이 97번 도로는 제주도에서 이제 번영로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동량이 많은 도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동량이 많냐? 지금 보시면은 이 97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제주항으로 이어집니다. 제주항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제주도를 통하는 모든 물류들이 이 제주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공항으로, 항공으로 들어오는 물류도 있겠지만, 항공으로 들어오는 물류값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항으로 들어온 물류들이 제주도 전역으로 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요 성산 제2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2공항이 생김으로써 공항하고 연계된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굉장히 큰 리조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렌터카 회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작은 규모의 뭐 레스토랑, 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성산 제2공항을 필두로 그 인근으로 마을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물류들이 이쪽 성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97번 도로를 타고 그 물류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 외곽도로로, 해안도로로 타고 간다면 굉장히 멀겠죠. 현재 요 제주시에서 성산 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도로 컨디션이 좋은 도로는 이 97번 도로, 번영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한번 아무데나 로드뷰를 한번 찍어보면은 도로가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3차선, 이쪽도 3차선이네요. 그래서 왕복 6차선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왕복 6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들이 굉장히 잘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류를 실은 굉장히 큰 덤프 트럭들이 지나다니기에도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영로는 앞으로 이 제주항과 성산 제2공항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컨디션이 좋고 넓은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류들이 이쪽 성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량이 이 번영로를 지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경매 물건이 속해 있는 이 표선면은 이 97번 도로를 굉장히 크게 물고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산하고 바로 접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시에 위치한 항, 그리고 제주공항하고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선면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경매 물건은 이 97번 도로를 탈 수 있는 이 교차로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이제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동량이 좋아지는 이 도로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물류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물류 창고의 수요도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붕들을 보면은 약간 노란색이죠. 조금 근대화된 집들은 이렇게 노란색 지붕을 띄지 않는데 이 지역에는 노란색을 띄는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드뷰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가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개발을 시킬 수 있는 토지면은 이런 것들 다 개발을 시켰을 텐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되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토지고, 계획관리지역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그 중로 2류에 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인데요. 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좋죠. 쉽게 말해서 이제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이 세 가지가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 넓은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았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너무 막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들어가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현상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청이 아니라 허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이제 하단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이 법례에 관련된 이제 각종 법령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을 좀 보시면은 35조 이제 허가사항을 보시면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위가 무엇일까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제21조 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이제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본을 보시면요,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이제 이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발을 시키려면은 문화재청에서 현장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이제 조사원들이 나와서 이 땅 자체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검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개발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을 포기를 못하겠다, 이 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토지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특히 제주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파악을 해야 될 문제라면은 이 인근에 오수관이 지나고 있는가, 상수도가 인근에 있어서 물을 좀 끌어다 쓸 수 있는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수도 처리 시설로 보여지는 이런 동그란 관이 있는 걸로 봐서 오수관은 인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청의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관리팀하고 좀 연락을 취해서 이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이유는 지금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설계 도면까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까지 그린 다음에 이제 심의를 보내서 심의가 탈락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심의를
심의를 등록하고 다시 심의를 등록하고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심의가 허락이 되는가, 심의가 통과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은 구청에 전화를 해서 기본적인 스펙을 알아볼 수 있게 뭐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구청의 문화재 관련된 부서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 토지를 개발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 입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 작업을 거치셔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제가 물어보지 못한 더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면은 통화를 하셔서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가. 제가 여기 서귀포시 표선면 네. 성읍리 672-1번지 네. 이 땅이 좀 경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땅이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축가에서는 뭐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정확히 보려면은 여기 문화재 보호법 관련돼서 이게 건축을 하려면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이쪽으로 좀 안내를 받았거든요. 아, 여기가 그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내장 문화재 구역이기도 하고 해서 네. 뭐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에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거고, 차후에 또 내장 문화재 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요. 내장 문화재 조사라면은 뭐 땅을 파서 뭐 문화재가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 집집재 나면은 심의를 봐야 돼요, 문화재청에. 아, 네. 심의를 봐서 뭐 허가가 나면 도면대로 할 수 있고, 불어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 불허가 난다는 말씀은 뭐 그런 설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 영향 여부를 따지죠, 거기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 날에. 그러면 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할 때 설계도까지 나와야지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계된 그 설계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불허 아니면 허가. 그 불허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땅은 그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또 심의 놓으면은 또 될지 말지. 심의를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변경을 하던가 뭐. 그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났다라는 거는 받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정확히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네. 그럼 될 때까지 그냥 넣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될 때까지 넣는데 뭐 불어나면은 뭐 나중에 또 그거 봐서 그건 모르죠 뭐.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 인근에 건축 허가가 돼서 뭐 그 건축이 된 케이스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막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 예. 네. 뭐 아무튼 심의를 봐서 허가가 나면 할 수 있고 불어나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보통 잘 되나요, 잘? 답을 못 드려요 저희가. 그리고 이건 설계도 네.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네. 문화재 실측 면허라는 특수 면허가 있는 설계 사무실에 의뢰해서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항도 있고, 예. 방금 그 구청 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건축사무소, 일단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히 아는 거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진짜로 입찰에 들어갈 생각이시라면은 당연히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라 이런 문화재에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건축사 사무소하고 연락을 취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로 속하는 이제 토지의 개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한번 그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토지가 무조건적으로 개발이 힘들 것이다 라기엔 보기가 어려운 게, 옆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초가집이 아닌 근현대식 건물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있는 집들은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문화재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낙찰하기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경매 경험을 쌓기 위해 굉장히 좋은 스터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 지도로 보더라도 우리 경매물건 토지는 여기인데 지금 위쪽에 보면요, 위쪽을 보시면 다 현대식 집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꼭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쪽 같은 경우 다 현대식 집들이 잘 지어져 있고요. 우리 경매물건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타고 좀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면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 이류,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이쪽 토지는 이렇게 초가집이 아닌 이제 근현대식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근현대식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 아예 안 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토지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너무 좋고 입찰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시다면은 그냥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제 구청이든 이제 문화재청이든 궁극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건축가 사무실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서 한번 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 타경 5302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72-1번지고요. 사건 접수는 2021년 7월 9일에 됐습니다.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고요. 면적은 3034제곱미터, 917.79평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고요. 지금 감정가 12억 7,748만원에 나왔는데 현재 최저가 4억 3,817만 6천원입니다. 벌써 지금 3차례나 유찰이 돼서 첫 번째로 12억 7,748만원이 유찰이 됐고, 2차로 5월 9일에 70%인 8억 9,423만 6천원이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6억 2,596만 5천원이 유찰됐습니다. 4차 7월 25일 4억 3,817만 6천원이 최저 경매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당 47만원 정도, 이제 900평 정도의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차례나 유찰이 됐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토지가 조금만 더 알아봐서 만약에 건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저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하지 못한 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왔다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토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근이 다 마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이 된다면은 주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많이 있어서 제주도 도민들이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경매 입찰이 시작하기 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농취증을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따로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앞으로 부동산의 숨은 가치를 찾아서 경매든 일반 물건이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